자, 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시장을 전망해보고 그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시간이고요.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사장님은 뭐 일본에서 한 십수년간을 또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일을 하셨으니까 현지 사정에 대해서 좀 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참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의 선거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본은 그 미국의 상원과 하원처럼 네. 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옛날의 귀족들이죠. 참의원 같은 경우는 6년 임기로 반수가 3년마다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250석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대충 한다면 3년에 125석을 선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 3년에 나머지 125석을 예. 선거하고. 근데 올해 네. 같은 경우는 3석이 늘어나서 254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중우는 임기가 4년입니다. 지금 현재 슈기인이라 그러죠. 중의원 같은 경우는 465석 중에서 자민당하고 공명당, 그 연합 정당이죠. 연합 여권인데 323석을 확보해서 지금 그 일본 선거에서 말하는 그 개헌이죠. 네. 개헌의 3분의 1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그 참의원인데 상기인이라 그러죠. 올해 3석이 늘어나서 254석 중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정당이 164석을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면은 3분의 2의 개헌 네. 발의의 그 의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그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자위대를 자국의 군으로 편입시키는 그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하원격인 네네. 중의원 그리고 상원격인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만이 그 개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그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헤드라인들을 쭉 팔로우업을 해보다 보니까 개헌선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평화헌법은 이번에는 개정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의석수의 차이가 한 11석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11명만 또 섭외를 하면은 이 선거를 그 자민당이 패배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네. 즉 이 선거를 절반의 선거라고 하죠. 그 아베 그 정권이 원하는 3분의 2 참의원에서 네네. 3분의 2선을 확보하고 개헌의 의지를 추구하기에는 네네. 조금 모자라는 의석이죠. 즉 그렇다면은 일단 그 지배적인 여당으로서의 영향력은 보였습니다만은 역시 일본 국민들은 현명하죠. 개헌까지 할 수 있는 3분의 2까지는 주지 않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의사가 되는데 네. 일단 이번 자민당 참의원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본 뭐 어느 나라든 뭐 비슷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에는 그 지금 현재 그 오랜 동안 집권해왔던 사민당하고 민주당에 한 두세 번 정도 뺏긴 그 외에는 네네. 전후 자민당이 여당으로서 독재적인 네, 어떤 그렇죠. 입장을 취해왔죠. 네. 그런 면을 본다면은 일본의 야당이 너무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민주당에 줬지만은 결국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도 있었고 그 사후 처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즉 네. 그런 야당의 정권을 준 그 국민들의 그 실망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강력한 야당이 대두되지 않는 한은 자민당, 뭐 아베 정권이 계속될 가능성. 지금 현재 이 선거는 아베 총리의 사선 연임이 가능하게 만드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본 전후 일본에서 가장 그 장기간 총리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그렇다면 사실 두 가지를 더 짚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그러면 평화헌법 개헌이 될 것이냐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도 사실 이것을 좀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럼 한일 무역 마찰이 이번 결과를 통해서 더 심화될 것인지 장기화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저는 어느 정도 장기화된다고 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안보 보좌관이 조만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미국에서의 중개 역할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네. 지금 들리는 뭐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나 무역 마찰이 아니고 네. 일단 그 현 정부 또는 행정부를 겨냥한 저 무역 마찰, 무역 분쟁이 으로의 어떤 방향이 네네. 좀 더 깊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가스 인프라에 대한 그 소재 또는 네. 그 자재, 그 기계류 수출에 대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즉 매 3년마다 한국의 가스의 인프라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아주 산업의 동맥이죠. 그 부분에 대한 수출 규제가 생긴다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번 결과 자체가 그 장기화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원래 장기화될 예정이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즉 원래 장기화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일단 자민당이 압승은 아니지만은 자민당이 여전히 여당으로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뒷발판이 네네. 되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무역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3일, 24일에는 또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요. 그 이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또 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전개 상황을 저희가 또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사장님의 자리를 좀 보니까 몇 가지 기사를 들고 오셨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과창판. 과창판이죠. 네, 예. 과창판을 주목하라는 뉴스를 좀 들고 오셨고 저희가 외신에서도 한번 다뤄봤으니까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쿠창판은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의 나스닥을 흉내내서 하는 거죠. 오늘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만은 정보기술, IT죠, 인공지능, 차세대 자동차. 그다음에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상장되어서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25개 기업이 기업 공개를 신청을 했고 쿠창판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투자자들은 38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자, 여기에 그러면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중국이 과연 그 기술 굴기에 이어서 그 금융 굴기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중국의 그 셴젠의 네. IT 기업하고 비교가 되죠. 그렇다면 월가에 비교가 되는 것은 중국 상하이가 결국 미국의 나스닥 을 포함한 코창관, 그다음에 또 미국의 주식시장 또는 그 외환시장 을 전부 다 주도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미중 무역 분쟁도 관심사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알력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과창판이라는 새로운 어떤 판이 생기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 것 일단 같습니다. 초기의 시작은 25개 기업이 지금 현재 IPO를 신청을 했고 투자자만 해도 380만 명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나스닥에 비할 수는 아직 없죠. 네. 일단 시간을 두고 코창반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성장하는지 그것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과창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중국의 금융사들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에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